그날 밤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호텔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구야? 연예인 왔어? 아니면 재벌?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 리무진 쪽을 향했죠. 그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단정한 백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짙은 갈색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품위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1989 YS. 누군가 그 번호판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거 1989년? YS는 뭐지? 혹시? 그때 호텔 입구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김영숙? 그 이름이 불린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동창회 참석자 몇몇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떴고 어떤 이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김영숙이라고? 그 김영숙? 설마 우리 반 그애? 말도 안 돼. 여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30년 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 늘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던 아이, 도시락의 반찬이라곤 김치뿐이던 아이, 엄마가 시장에서 떡을 팔던 아이, 반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던 그 아이. 진짜 영숙이야? 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멈춰서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가난했던 소녀의 눈물도, 무시당했던 순간들도,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뎌낸 시간도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타고 온 차가 평범한 리무진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번호판 1989 YS의 의미를요. 1989년 그들이 졸업한 해. 그리고 YS 김영숙. 그 번호판은 단순한 자동차 식별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나가 아니다. 호텔 정문을 지나 로비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죠. 30년 전 묻혀있던 과거가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기대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한 여자, 박미라는 창밖의 리무진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번호판 1989 YS가 호텔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989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창가 맨 뒤 자리에 김영숙이 앉아 있었어요. 낡은 교복, 색이 바랜 가방, 그리고 구두 대신 하얀 운동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도 조용히 도시락을 열었어요. 하얀 쌀밥 위에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반장 박미란이 킥킥 웃으며 다가왔어요. 영숙아, 너 도시락 좀 보자.
영숙은 재빨리 뚜껑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 얘들아. 영숙이 도시락 봐봐. 미란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헐, 진짜 김치밖에 없네. 반찬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 강아지 밥도 저것보단 낫겠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영수가 너 엄마 시장에서 떡 판다며? 우리 엄마가 봤대. 떡 팔면서 막 소리 지르시던데? 그게 뭐 어때서?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때서긴. 창피하지도 않아? 시장 아줌마 딸이 우리 학교에 다니다니. 그 말에 또다시 웃음이 터졌어요.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눈물을 참게 해줬어요. 방과 후 영숙은 혼자 교실을 청소했습니다. 청소 당번이 아니었지만 일찍 집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미란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친구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영수가 너 내일 체육대회인 거 알지? 치마 입고 와야 하는데 너 치마 있어? 있어. 진짜? 어디 보자. 설마 교복 치마 입고 올 건 아니지?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코웃음을 쳤어요. 야, 진짜 교복 치마 입고 올 거야? 다들 예쁜 치마 입고 오는데 너 혼자 교복 입고 있으면 완전 웃기겠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체육대회인데 치마 하나만 사줄 수 없을까?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답했어요. 영수가 미안하다. 이번 달은 아빠 병원비 내고 나니까 다음 달에 사줄게. 괜찮아요, 엄마. 교복 입고 갈게요. 영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체육대회. 영숙은 역시 교복 치마를 입고 나타났어요. 다른 여학생들은 모두 화려한 치마를 입고 있었죠. 어머, 진짜 교복 입고 왔네. 완전 촌스러워. 미란이 친구들과 킥킥대며 영숙을 지나쳤습니다. 영숙은 운동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미란이 영숙 쪽으로 뛰어오다가 갑자기 영숙의 치마를 밟았습니다. 찢어졌어. 내 치마가 찢어졌다고. 미란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찢어진 건 미란의 치마가 아니라 영숙의 교복 치마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상한 데 서 있어서 그렇잖아. 나는 그냥. 이거 어떡할 거야? 너 책임져. 선생님이 달려왔고 결국 영숙이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찢어진 건 영숙의 치마였는데도요. 그날 오후 영숙은 찢어진 치마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영숙아, 치마가 왜 그래?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영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괜찮아. 언젠가 나도 웃을 날이 올 거야. 저 애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날이 꼭 올 거야. 그때까지 참자. 그때까지 견디자. 그 일기장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지 못했어요. 그 눈물이, 그 모욕이, 그 아픔이 30년 후 자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줄 연료가 되리라는 것을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박미란의 집 우편함에 고급스러운 초대장 한 장이 도착했어요. 미란은 그걸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초대장 봉투부터 남달랐어요. 금박으로 장식된 흰색 봉투, 무게감 있는 고급 용지였죠. 졸업 30주년 동창회. 미라는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일시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그랜드 호텔 로즈홀. 회비 1인당 30만 원. 어머, 30만 원이나 받네. 이번엔 제대로 하나 봐.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 동창회 갈 거야? 당연하지. 내가 반장이었는데 안 가면 안 되지. 다들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할 거야. 미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지난 30년 그녀는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외제차를 몰고 백화점 VIP 회원이었으니까요. 근데 명단 좀 볼까? 미라는 초대장 뒷면에 적힌 참석자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김수진, 이미영, 정민호. 아, 다들 오는구나. 그러다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김영숙? 미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영숙이 온다고? 그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석 예정, 연락처 비공개. 비공개? 왜? 미라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문구가 있었습니다. VIP 초청. 미라는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VIP 초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VIP? 김영숙이?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애가 무슨 VIP야? 그날 저녁 미라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미란이야.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응, 받았지. 근데 이번엔 장소가 그랜드 호텔이더라. 돈 좀 쓰나 봐. 그건 그렇고 명단 봤어? 김영숙이 온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영숙? 그 떡집 딸? 응, 그 애. 근데 VIP 초청이래. 말이 돼? 미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VIP? 김영숙이? 하, 무슨 착각 아니야? 아니면 오타거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애가 무슨 VIP야. 30년 전에도 제일 가난했는데. 맞아. 도시락에 김치밖에 없던 애잖아. 아직도 시장에서 떡 팔지 않을까?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며칠 후 동창회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미란이 가장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다들 준비 잘하고 있지? 이번에 제대로 모이는 거니까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와. 곧 답장들이 올라왔습니다. 언니, 나 새 드레스 샀어. 나는 미용실 예약했어. 우리 남편이 벤츠 새로 뽑았는데 그거 타고 갈까?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근데 김영숙은 안 들어오네? 참석한다며? 미란이 재빨리 답했습니다. 아, 영숙이? 글쎄, 연락처가 비공개래. 아마 부끄러운가 봐. 왜? 아직도 어렵게 사나? 아마도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일걸. 근데 VIP 초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VIP? 무슨 VIP? 나도 몰라. 주최 측이 실수한 것 같아. 아니면 동정심에서 그렇게 적어준 거거나. 단톡방엔 다시 웃음 이모티콘들이 올라왔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30년이 지나도 영숙이는 여전히 그 영숙이겠지. 가난한 떡집 딸. 하지만 미라는 몰랐습니다. 그 VIP 초청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공개 연락처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동창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미라는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동창회에 뭐 입고 갈까?
명품으로 좀 입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지. 미라는 옷장을 뒤지며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숙이 앞에서 30년 전처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VIP 초청. 그 두 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아니야. 김영숙이 뭐가 달라졌겠어.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대장을 서랍에 넣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 애가 30년 후에도 그 애일 거야.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5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미란의 모든 확신은 산산조각 날 예정이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 그랜드 호텔 로즈홀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하얀 장미가 놓여 있었어요. 30년 전 졸업사진들이 스크린에 하나씩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옛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수진아. 너 전혀 안 변했네. 민호야, 너 많이 살쪘다. 하. 반가운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박미라는 일찍 도착해 홀 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였죠.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러 로고가 잘 보이도록요. 미란아, 오랜만이야. 소영아, 여전히 예쁘네. 친구들이 미란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미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정말 다들 잘 차려입고 왔네. 역시 우리 반은 달라. 그러게, 근데 아직 안 온 사람 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미란이 명단을 펼쳐보며 답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아, 김영숙이 아직 안 왔네. 아, 그애?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라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이번에 영숙이가 VIP 초청이래. 이상하지 않아? VIP? 김영숙이? 응, 나도 이해가 안 돼. 아마 주최 측 실수인 것 같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7시 30분이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착했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그나저나 영숙이 진짜 온대? 글쎄, 안 올 수도 있지. 부끄러워서. 맞아. 우리 보기 민망하지 않을까? 미라는 와인 잔을 들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마는 거지 뭐. 근데 솔직히 영숙이가 여기 어울릴까? 30년 전에도 제일 가난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입구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백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위가 넘쳤어요. 홀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여인은 침착하게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미란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미란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그 목소리. 오랜만이야.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설마. 응, 나야. 김영숙. 순간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김영숙이라고? 말도 안 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건 자신이 기억하는 그 김영숙이 아니었어요. 낡은 교복을 입고 움츠러들어 있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너 맞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이네. 잘 지냈어? 그 미소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평온함만이 있었어요. 미라는 당황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 나도 잘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 그냥, 열심히 살았어. 영숙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너 완전 달라졌어. 분위기가 정말, 와, 믿어지지 않아. 영숙은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자신이 상상했던 동창회가 아니었어요. 영숙은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구석에서 주눅 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영숙을 불쌍히 여기는 척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 눈앞의 영숙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당했고 우아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아,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영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차 좀 봐. 번호판이 1989 YS야. 세원그룹 회장차 아니야? 사람들이 창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질문하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영수가 결혼은 했어? 응, 했어. 애들은? 아들 둘이 있어. 어디 살아? 서울에 살아. 간단한 대답들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주지 않았죠. 미라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영숙이 예전처럼 주눅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이 돌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들떠갔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졌고 웃음소리도 잦아졌어요. 미란도 와인을 몇 잔 마셨습니다. 그러자 참고 있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영숙아. 미란이 영숙을 불렀습니다. 응? 너 정말 많이 달라졌네. 그래. 30년이나 됐으니까.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라는 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해.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떡 장사는 계속했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미란과 영숙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떡 장사? 아니, 하지 않았어. 그럼 뭐 했는데? 여러 일들을 했지.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했어. 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 그랬구나. 역시. 그러다 야간 대학에 다녔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지. 미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대학을? 너가?
응, 4년 걸렸지만 졸업했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대단하다. 일하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미라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그녀의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대학 나와서 이제 좀 살만해진 거야? 영숙은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살만해졌냐고? 응. 솔직히 너 예전엔 진짜 가난했잖아. 도시락에 김치밖에 없고 치마도 제대로 못 사입고. 미란아. 옆에 있던 친구가 미란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어때, 사실이잖아. 우리 다 알잖아. 영숙이네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집 정말 가난했어. 그치?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그렇게 가난하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영숙은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란아, 내 덕분이야. 뭐? 내 덕분이라고.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어요. 30년 전 교실에서 내 도시락을 보고 웃었을 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건 치마 찢어졌을 때, 내가 사과해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썼어. 언젠가 저 애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날이 올 거라고.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모욕이, 그 아픔이 내 인생의 연료가 됐어. 영숙아, 나는 그냥 고마워, 미란아.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기에 난 더 열심히 살았어. 내가 나를 비웃었기에 난 포기하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술 기운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그럼 지금은 잘 살고 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아, 자영업? 비슷해. 영숙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아직도 나 원망해? 영숙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정말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감사? 응, 덕분에 배웠으니까. 뭘 배웠는데?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버틴 데 있다는 걸. 그 말이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는 잔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녀가 홀을 나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미란이가 좀 심했어. 술 마셨다고 저럴 순 없지. 미라는 그 말들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관심은 영숙에게 가 있었어요. 그때 홀 밖에서 또다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사람들 왜 저래? 뭔 일이야? 미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홀 밖이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저 차 좀 봐. 헐, 진짜 대박이다. 사진 찍어야 해.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 창가로 몰려갔어요. 미란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선 검은색 리무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체, 번쩍이는 크롬 장식.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번호판 1989 YS. 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89. 우리 졸업 연도잖아. 그럼 YS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숙? 순간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저 차가 영숙의 차? 말도 안 돼.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영숙이 저런 차를 탈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저 차, 세원그룹 회장 전용차 아니야? 뭐? 내가 뉴스에서 봤어. 저 번호판 형식은 세원그룹 임원들만 쓰는 특별 번호판이야.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원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대기업이었죠. 그럼 영숙이가 세원그룹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영숙의 남편이 세원그룹 직원이거나 직원이 저런 번호판을 쓸 수 있을까?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미라는 손을 꽉 쥐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분명 무슨 오해일 거야. 그때 호텔 매니저가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영숙이 앉아있던 자리를 찾았어요. 실례합니다. 영숙 여사님 계신가요? 여사님?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친구가 대답했어요. 영숙이요? 방금 밖에 나갔는데요. 그러시군요. 전해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하십니다. 회장님?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회장님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세원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영숙 여사님 남편분이시죠? 쾅! 누군가의 와인 잔이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매니저는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세원그룹 회장이 영숙의 남편? 말도 안 돼.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영숙이 세원그룹 회장 부인? 그 가난했던 도시락에 김치밖에 없던 찢어진 치마를 입었던 그 아이가? 미란아,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그녀가 영숙에게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락에 반찬이 왜 그래? 시장 아줌마 딸이 우리 학교에 다니다니. 너 혼자 교복 입고 있으면 완전 웃기겠다. 그 모든 말들이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정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TV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세원그룹 박재현 회장.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영숙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늦었지? 그가 영숙에게 걸어가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 회장은 홀 안의 사람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동창분들이시죠? 저는 박재현입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제 아내 김영숙 여사입니다. 완벽한 소개였습니다. 공식적이고 분명하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란의 손에서 와인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영숙과 박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내가 오늘 동창회 온다고 해서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방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군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오히려 영광입니다. 박 회장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즐기고 나오세요. 네, 곧 나갈게요. 박 회장은 공손히 인사하고 홀을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에도 홀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진짜 세원그룹 회장이었어. 영숙이가 회장 부인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미라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영숙이 조용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란아,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다들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영숙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먼저 갈게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요. 영숙은 홀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우아했어요. 홀 밖에서 리무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천천히 떠나갔어요. 번호판 1989 YS가 호텔 조명에 반짝이며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무시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자신이 평생 올려다봐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충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동창 단톡방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너희 어제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세원그룹 회장 부부가 장학재단에 100억 기부했대. 헐, 진짜? 곧 누군가 기사 링크를 올렸어요. 사진 속엔 영숙 부부가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소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세원그룹 박재현 회장 부부 저소득층 학생 장학재단에 100억 원 기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회장 부인 김영숙 여사, 본인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셨다는데 정말 멋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죠. 단톡방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맞아.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야간 대학 나오고 회장 만나서 저렇게 됐다니. 부럽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스러워.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박미란.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영숙이? 왜 내가 아니고?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어요. 그때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엔 또 다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 박모 씨 부부 검찰 조사.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친구가 제보했나 봐. 우리가 3년 전에 다운 계약서 썼던 거. 누가 그걸 알아요? 모르겠어. 근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영숙에게 다르게 대했을까? 아니, 애초에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남편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강남 아파트 팔아야 할 수도 있어.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동창 단톡방엔 또 다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미란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뉴스 봤어? 부동산 투기 의혹. 헐, 진짜? 그러고 보니 예전부터 좀 그랬잖아. 자랑만 하고. 맞아. 솔직히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어. 미라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세원그룹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확대, 연간 500억 지원. 사진 속 영숙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기자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사회환원에 적극적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숙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영상이 끝나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진짜 품격 있으시다.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시네요. 이런 분이 진짜 상류층이죠. 미라는 TV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얼굴, 어두운 눈빛. 이게 자신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30년 전 그녀는 화려했습니다. 반장이었고 예뻤고 부유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 알림이었어요. 미라는 주저하다가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얘들아, 우리 영숙이 재단에 기부 좀 하자. 좋은 생각이다. 나도 동참할게. 영숙이 명의로 우리 반 장학금 만드는 거 어때? 대박. 영숙이한테 물어봐야지. 미라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게 영숙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30년 전엔 자신이 중심이었는데 그날 밤 미라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어요. 왜 하필 영숙이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영숙은 30년 동안 노력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배우고 성장했죠. 반면 자신은 그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을 뿐이었어요. 며칠 후 미란의 집 앞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영숙.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엔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힘.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미란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이 책 추천하고 싶어서 보내. 우리 모두 힘든 시기가 있잖아. 힘내, 미란아. 미라는 쪽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를 보냈죠. 그게 더 아팠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런 게 아닐까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여주는 것. 미라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짜 패배는 돈을 잃거나 명예를 잃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잃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원그룹 회장 부인 김영숙 여사의 번호판 1989 YS의 의미. 그녀의 번호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989년 가난했던 소녀가 태어난 해. YS, 그녀의 이름. 그 번호판은 돈의 상징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거죠.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네요. 미라는 그 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영숙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30년 후 영숙은 그 자존심을 되찾았죠. 당당하게, 품위 있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있었어요. 여사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는 방향을 바꿔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나 낡은 학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입니다. 영숙이 가리킨 곳은 오래된 고등학교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교문, 낡은 운동장,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건물. 차가 천천히 학교 앞에 멈춰 섰어요. 영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천천히 다녀오십시오. 영숙은 교문 앞에 섰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이곳.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교문역 구멍가게도, 담벼락의 낙서도, 운동장 한쪽에 오래된 벤치도. 영숙은 천천히 교정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운동장을 가로질러 그녀는 3학년 교실이 있던 건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던 소녀, 구두 대신 하얀 운동화를 신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던 그 아이. 3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교실 문 앞에 섰어요.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복도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창가 맨 뒤 자리. 자신이 앉았던 그곳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도시락을 혼자 먹고 있는 모습이 30년 전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한 선생님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 학교 졸업생인데요. 옛날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몇 년도 졸업생이세요? 1989년입니다. 와, 벌써 30년도 더 됐네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아니요, 그대로네요. 좋은 의미로요. 영숙이 미소 지었어요. 혹시 장학금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학금이요? 네, 이 학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시다면 교무실로 오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비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은 명함을 한 장 꺼냈어요. 세원그룹?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세원그룹 박재현 회장 부인이시라고요? 네, 제가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다시 한번 교실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운동장으로 나와 그녀는 벤치에 앉았어요. 30년 전 이 벤치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지나갈 때 혼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힘이 되었으니까요. 영숙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자신이 썼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 나도 웃을 날이 올 거야. 저 애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날이 꼭 올 거야.
눈물 자국이 있는 그 페이지. 영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날이 왔어.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영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교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달려오다가 영숙과 부딪힐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학생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영숙은 그 학생을 보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디 급한 일 있어요? 저 알바 가야 해서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학생의 운동화는 낡아 있었고 교복도 색이 바래 있었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네. 이게 뭐예요? 그냥요. 힘내라고요. 영숙은 몇 장의 지폐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요. 괜찮아요.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나도 학생 때 누군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요. 학생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지금이 힘들어도 언젠간 빛날 날이 와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학생이 깊이 인사하고 달려갔어요.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차로 돌아온 영숙에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다음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백미러로 학교를 돌아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교문, 운동장,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 번호판 1989 YS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1989년 영숙, 가난했던 소녀의 이름이 이제 존경받는 이름이 되어 있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그 누구도 나를 불쌍하다고 부를 수 없어요. 차는 천천히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엔 낙엽처럼 사라져간 오만한 기억들과 그리고 피어난 자존심의 꽃만이 남았습니다. 영숙의 여정은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많은 이들을 돕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이니까요. 차가 멀어지고 학교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한 가지가 남았어요. 희망.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해질 김영숙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영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30년 후 그 학생도 자신만의 번호판을 달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일주일 후 박미란의 집, 텅 빈 거실에 이사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결국 팔렸어요. 세금 문제와 투기 의혹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미라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이 풍경, 30년 동안 자랑스러워했던 이 아파트, 이제 떠나야 했어요. 여보, 이사 짐 다 쌌어?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했어. 새 집은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미라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더니 동창 단톡방 알림이 수십 개나 쌓여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반 이름으로 장학금 만드는 거 확정됐대. 영숙이가 1억 내고 우리가 모아서 매칭하기로 했어. 진짜 영숙이 대단하다. 우리 반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줄이야. 미라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러다 한 메시지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미란이는 왜 연락이 안 돼? 나도 궁금해. 요즘 무슨 일 있나? 혹시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설마. 미라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모두가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엔 자신이 영숙을 수군거렸는데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자 그곳엔 옛 친구 수진이 서 있었어요. 미란아, 수진아, 우연히 여기서 보네. 괜찮아?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뭐가? 다들 걱정하던데. 연락도 안 되고. 나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미란아, 나한테까지 그러지 마. 우리 30년 친군데.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집 팔았어. 알아, 뉴스 봤어. 부끄러워. 다들 나보고 뭐라고 하겠지. 아니야, 다들 걱정하고 있어.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걱정? 속으로는 웃고 있을걸. 특히 영숙이는. 영숙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이가 왜? 그애 너 신경도 안 쓰던데. 정말? 응. 단톡방에서도 너 얘기 나오면 영숙이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조용히 있더라.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영숙이가 그러더라. 미란이도 힘든 시기가 있을 거야. 우리 조용히 지켜봐 주자고. 그 말에 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영숙이는 날 신경 써주는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에 나 정말 못됐잖아. 영숙이 도시락 보고 웃고 치마 찢어지게 하고 시장 아줌마 딸이라고 놀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야. 그런데 영숙이는. 수진이 티슈를 건넸어요. 영숙이는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된 거지? 미라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뭐 했지? 그냥 겉모습만 가꾸고 자랑만 하고. 늦지 않았어, 미란아. 뭐가? 다시 시작하는 거. 영숙이 봐. 그 애도 밑바닥에서 시작했잖아. 미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원래 똑똑하고 능력 있잖아. 그걸 이제 제대로 쓰면 돼. 그날 밤 미라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보낸 책 역경을 이기는 힘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영숙의 필체로 쓰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넘어질 때가 있어. 중요한 건 어떻게 일어서느냐죠. 영숙, 미라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가꾸자.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자. 영숙처럼 당당하게. 며칠 후 동창 단톡방에 미란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나 요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솔직히 말할게. 집도 팔았고 여러 문제가 있어. 그래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거야. 잠시 후 답장들이 올라왔어요. 미란아, 힘내. 우리가 있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영숙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미란, 잘 지내고 있어? 다음에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살게.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미란은 거울 앞에 섰어요. 30년 전의 자신. 반장이었던, 교만했던, 남을 무시했던 그 소녀. 그리고 지금의 자신.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일어서려는 여자.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자. 미라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영숙처럼 품위 있게 남을 짓밟지 않고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되자.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미라는 이사박스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돈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진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미라는 봉사활동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저 어려운 청소년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제가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며칠 후 SNS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 그리고 배운 것. 작성자는 미란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겉만 번드르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를 다시 만났죠. 그 친구는 제가 과거에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요.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거라는 것을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죠. 미라는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번호판처럼 자신만의 자존심을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되찾을 것입니다.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조용한 카페에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숙과 박미란. 30년의 시간을 건너 이제는 진짜로 마주한 두 사람이었어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미란아. 아니야, 영숙아. 나야말로 정말 미안해.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나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미란아, 나 진짜 괜찮아.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이 날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영숙이 커피잔을 들며 웃었어요. 미란, 너 덕분에 더 열심히 살았어. 정말이야. 그게 위로가 될까?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야. 만약 그때 다들 나한테 잘해줬다면 나는 지금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을지도 몰라.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아, 나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 알아, 수진이한테 들었어. 너처럼 멋진 사람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영숙이 미소 지었어요. 미란아, 이미 변했어. 인정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니까. 정말? 응, 그리고 영숙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미란이 봉투를 열자 안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미란이 내가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아니야, 이건 못 받아. 미란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 이미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이걸 받아? 그냥 친구 도와주는 거야. 친구?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친구라고 불러줄 수 있어? 왜 안 돼? 우리 같은 반 친구였잖아. 그 말에 미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 미란아. 정말 괜찮아. 영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란이 수표를 돌려줬어요. 영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건 못 받겠어. 내가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 너처럼 내 힘으로. 영숙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건 어때? 뭐? 우리 재단에서 봉사 코디네이터 구하고 있어. 관심 있어? 정말? 응, 미란이 너 리더십 좋잖아. 그거 이제 좋은데 써.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30년 전에도 반장이었잖아. 이제 그 능력을 나눔에 쓰는 거야. 영수가 같이 일하자, 미란아. 우리 함께 좋은 일 하면 어때? 미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고마워, 영수가.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전 이야기도, 지난 한 달의 일들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요.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란이 물었어요. 영수가 솔직히 물어봐도 돼? 뭐든지. 너 나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 영숙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처음엔 그랬어. 언젠가 미란이 앞에서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그랬구나.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뭐가?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더라고. 영숙이 미소 지었어요. 미란이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기보단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 우린 한때 같은 꿈을 꾸던 친구들이었는데. 미란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약속해. 알아, 믿어. 그때 주차장에서 검은색 리무진이 보였어요. 번호판 1989 YS. 미란이 그 번호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번호판 정말 멋있어. 저건 단순한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자존심이잖아. 스스로를 지켜낸 자존심. 맞아, 바로 그거야. 영숙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너도 만들어봐. 뭘? 자신만의 번호판. 자신만의 자존심.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시작이 반이니까. 미란이 넌 이미 시작했잖아.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영숙이 창문을 내렸어요. 미란아. 응? 30년 전 우리 교실에서 미란이 내가 나한테 물었잖아. 언젠가 나도 웃을 날 올까? 하고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 기억해? 그랬나? 그리고 그날이 왔어. 우리 둘 다 웃을 수 있는 날이. 영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친구하자, 미란아. 응. 고마워, 영숙아. 차가 천천히 떠나갔습니다. 미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영숙아, 넌 진짜 이긴 거야. 돈으로도 지위로도 아니야. 사람으로 이긴 거야.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제대로 살자. 영숙처럼 당당하게. 하늘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끝이 아닌 시작의 노을이었습니다. 번호판 1989 YS가 석양빛에 반짝이며 멀어져 갔어요. 그 빛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빛이었고 성숙의 빛이었고 진짜 승리의 빛이었어요. 가난했던 소녀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요. 그리고 그 넉넉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복수였어요. 미라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30년 후 나도 내 번호판을 달 수 있을까? 내 이름을 당당히 내걸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그녀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 멀리 영숙의 차가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서, 품격, 그리고 진짜 승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김영숙의 인생도, 박미란의 인생도,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요. 우리 모두에겐 자신만의 1989 YS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행복입니다.